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김형석 고신대 석좌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으니 이종찬 네. 광복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광복회가 나서서 세상의 독립기념관장을 어떻게 뉴라이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냐. 이것은 도무지 묵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라도 하겠고 가처분 신청도 내겠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나서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거의 시일이야 방송되고 수준으로 현대판 밀정이 판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게 뉴라이트 하는데 이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친일족이다. 네, 친일족으로 불러야 된다. 뉴라이트 아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직 안기부장이고 군인 출신이고요. 예.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죠. 투철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국가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이 역사의 정통성이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거 하나는 똑바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아주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김형석 신임 관장이 어떤 분이냐. 네.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라고 하고 네. 김구 주석을 좌파로 갈라치기 했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건국절 논쟁 때문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통이라는 것은 1919년 임시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종찬 회장에 따르면은 김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건국된 게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을 해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사관이 기본적으로 독립기념관장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거를 이종찬 광복회장이 열을 올리면서 정권에 대한 책임을 제기를 하느냐. 이유는 독립기념관장 자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요.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 추천위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그럼 보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우리 임시정부의 성과라든가 독립운동의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을 조금 기존의 사관과는 다르게 보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법통이 네. 어디에 있냐. 3.1운동에 그 건립 3.1운동으로 건립된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게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단독 정부 수립한 것을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라가 없다, 우리는. 예? 나라가 없었습니까?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으로 나라를 점유한 그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적을 하고 있고 끊임없는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 임시 상해 임정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48년 이승만이 건립한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뉴라이트 핵심 사관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광복회의 입장인 것이죠. 저는 좀 이런 분들까지 독립기념관장에 갖다 놓는 이유가 뭘까? 저는 참 이게 친일의 문제를 2024년에 다시 얘기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다시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대통령 생각의 가장 기저가 제가 이야기로 무엇이냐면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강약 약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약한 사람은 강한 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약한 자 그리고는 약한 자한테는 강하게 대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제시대 우리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네. 말씀처럼 그리고는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것은 용인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가 가장 맞서 싸워야 될 소위 말한 어떤 가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연대를 깨고 특히나 어떤 통합과 연대의 어떤 가장 기치에 서가지고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라면 가장 뭐라고 할까요? 싸워야 될 이야기 혹은 이데올로그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습니다. 너무나 체화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이 아닌가. 네. 그런 어떤 체화된 모습들이 어떤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런 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한 이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념 부족 혹은 예. 혹은 좀 가치의 부족이라는 예. 생각까지도 들어요. 아니 근데 이제 예.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떤 얘기를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냐면 이승만조차도 내가 건국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지 내가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에 따르면 친일족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뉴라이트 이 뉴라이트 사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승만을 팔아서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이제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민족 정기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중대 사안이다. 그래서 고소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이 어르신 네. 예, 이렇게까지 이 무더위에 36도 무더위에 직접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평소에 아버지 그랬던 그 저기 뭐야 아들 친구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우 교수, 이철우 교수 예. 근데 아들 친구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전에 지난 2월에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도 사실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던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 박이택 소장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돼서 그 얘기도 오늘 하시더라고요. 논란이 된 바가 있는 예. 거였고 이미 전초전이 있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왜곡 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다르게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오늘인가요? 보도를 보니까 네, 오늘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 전시물에 예. 강제라는 표현을 넣자고 우리 외교부가 했는데 예. 일본이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사도광산에 가서 그 전참 기지로서 우리 노동자들이 1,000명 이상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한 건데 그 강제라는 표현을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시물에 네. 그거를 받아들여서 얘기 무대에서 등재를 해달라고 그냥 비단길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사도광산이 그 강제노동 저 강제동원의 역사가 빠진 채 네. 전시실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해서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저 민족문제연구소가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역사 왜곡의 현장들을 전부 취재를 하셔가지고 그 사실을 쫙 조사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일본 역사에 관련해서는 진짜 막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저 귀퉁이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임시시설에 불과한 근데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걸 마치 그리고 또 거기에 과거의 생활문화상만 들어가 있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강제징용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외교부에서는 강제성 표현을 했고 일본이 수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서 맞아요. 네. 어떻게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이런 그 외교 참사를 해놓고도 네. 그걸 거짓말로 그냥 눈치고 둘러치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네. 정말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공무원들이. 그 사도광산이라는 데가 일본이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네. 산업화의 그런 척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에도 시대의 금광이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벌이고 뭔가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가지고 그 병참에 기지화시켰던 부분들을 숨기고 싶은 역사겠죠. 그러면 사도광산의 그런 말 그대로 좋은 시절의 얘기를 적는다고 하면 그 현지에 네. 광산 있는 자리에다가 네. 그 말 그대로 암울한 역사를 적어야 맞겠죠. 아니 빛과 그림자. 네. 아니 독일 보십시오. 다
그대로 두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우리 조선인들의 그런 고통을 적어놓은 전시실이 있다는 위치가 본 광산에 있는 거 아니고 거기랑 한참 떨어져 있는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그 외관만 봐도 그냥 네. 굉장히 볼품없이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전시실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두고 네. 거기에도 강제라는 표현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본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부분에 합의했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는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우리 한국이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역사 인식도 없는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제로부터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권을 침탈당해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그다음에 저 태평양 전쟁에 강제 동원이 돼서 지역별로 할당까지 받아가지고 끌려간 역사를 우리가 영화로 얼마나 그 영화 뭐죠? 갑자기 그 군함도. 군함도 네. 그런 영화만 보더라도 당시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그 부당한 대우나 처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영화로 다 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국가가 그래도 OECD 11대국 경제 대국이 됐고 군사력도 세계 6위권이나 되고 전 세계에 나가면 얼마나 뭐 BTS 포함해서 K컬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 가끔 무슨 예능 프로그램 보면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그 외국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고 한국 문화 막 그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국격에 맞는 통치 행위를 해야 국민들이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가서 일본한테 왜 이렇게 다 도대체 이 빈잔을 반잔인가? 언제 채워지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고편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작년에 미국 순방 가기 전에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한 인터뷰가 굉장히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이미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모든 그 발언의 연장선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혹은 대일 대응이 나온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일본은 다음에 정권 이 바뀌었을 때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들과 대책들이 바뀌면 한국이 말 바꾼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건 보수의 본류로서 드는 생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라는 전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종찬 회장 같은 분들이 보수의 본류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사실 대통령은 이념 과잉이 아니라 이념 없음이라는 생각을 누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종찬 선생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대판 밀정이 판치고 있다.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괴롭히고 죽이고 뭐 이런 것도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을 당한 것은 그 전부 이 우당 선생도 마찬가지고 전부 밀정 때문에 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죽임당하고 했던 거다. 그게 가장 가슴을 친일파, 친일족 여태 있는 겁니다. 현대판 밀정. 염석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염석진들 다 찾아내서 취재 좀 해주세요, 김은지 기자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구경 기자님 취재 좀 해주세요. 누가 염석진인지, 누가 밀정인지, 누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건지, 누가 도대체 일본의 반찬이란다, 반잔 얘기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우리 다 샅샅이 취재해서 국민들께 널리 알려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슬픈 역사, 그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한 말에 겪었던 우리 슬픈 역사 다시는 없어야 되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나라에서 애들 살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들 진짜 화나시죠? 저도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세관마약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세관마약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큰일 났는데 다 못했습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또 속보가 있어요? 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그리고 홍성근 회장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전직 언론인 2사람도 이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도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내려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까지. 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덜 열나는 뉴스를 들고 와야 되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